큰 일을 먼저 하라. 작은 일은 저절로 처리될 것이다. 이 글은 사소한 세부사항에 얽매이기보다는 가장 중요한 작업과 우선순위에 먼저 초점을 맞추는 카네기의 철학을 반영합니다. 가장 중요한 작업을 먼저 처리함으로써 작은 작업이 적합하거나 중요도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 시간과 리소스를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카네기의 작품에서 핵심 주제인 우선순위를 정하고 시간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최대의 비극은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단지 급료에 얽매여 일하고 있는 사람처럼 불쌍한 인간은 없다. 이 글은 삶에서 자신의 목적과 열정을 찾는 것이 개인적인 성취와 행복을 위해 필수적이라는 생각을 말해줍니다. 그것은 오로지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 일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단지 월급을 받는 것 이상의 것이 삶에 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진정한 소명이나 열정을 식별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이것은 불만족과 성취감의 감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글은 단순히 월급을 받기 위해 일하는 것보다 자신의 관심사와 열정을 추구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언뜻 보기에 보잘것없는 일일지라도 전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일은 정복할 때마다 실력이 붙는다. 작은 일을 훌륭히 해내면 큰 일은 자연히 결말이 난다. 이 글은 그것이 아무리 작거나 대수롭지 않게 보일지라도 모든 일을 최선을 다해 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탁월함에 대한 헌신으로 모든 작업에 접근함으로써 더 큰 기회와 더 중요한 성과로 이어질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경험을 쌓을 수 있습니다. 이는 성공이 그 자체로 이루어지며 작은 일을 잘함으로써 더 큰 도전에 대처하는 데 필요한 자신감과 역량을 키울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자기의 능력이나 실력은 생각하지 않고 단숨에 몇 계단을 뛰어 올라가려는 사람은 성공하지 못한다. 이 글은 성공에는 너무 많은 것을 너무 빨리 달성하려고 하기보다는 종종 단계별 접근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말해줍니다. 현실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한 번에 한 단계씩 집중함으로써 개인은 추진력을 쌓고 더 큰 목표를 향해 진전을 이룰 수 있습니다. 자신의 능력이나 한계를 고려하지 않고 일을 서두르는 것은 실패나 소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신중하고 사려 깊은 접근 방식을 취하는 것이 장기적인 성공을 달성하는 데 종종 더 효과적이라는 것을 시사합니다. 기회를 붙잡은 사람은 10중 8구 성공한다. 실패를 극복해서 자신의 힘으로 기회를 만들어내는 사람은 100% 성공한다. 이 글은 성공을 달성하기 위해 기회를 포착하고 실패를 극복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기회를 파악하고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기회가 오기를 기다리는 사람보다 성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게다가 실패와 역경을 극복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들의 기회를 만들고 그들의 목표를 성취하는 데 필요한 회복력과 지략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성공이 단지 운이나 상황에 관한 것이 아니라 행동을 취하고 도전을 통해 인내하는 능력에 관한 것이라고 제안합니다. 책임을 지고 일을 하는 사람은 회사, 공장, 기타 어느 사회에 있어서도 꼭 두각을 나타낸다. 책임 있는 일을 하도록 하자. 일의 대소를 불문하고 책임을 다하면 꼭 성공한다. 이 글은 업무의 규모나 범위에 관계없이 자신의 업무를 책임지고 임무를 수행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신뢰할 수 있고 책임감이 있음으로써 개인은 자신의 직장이나 지역 사회에서 두각을 나타낼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의 신뢰와 존경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성공이 개인적인 목표를 달성하는 것뿐만 아니라 더 큰 선에 기여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는 것을 암시합니다. 세상은 스피드 시대이다. 밧줄을 푸는데 시간을 다 보내서야 언제 사물을 본단 말인가. 칼로 끊어야 한다. 이 글은 오늘날 빠르게 진행되는 세상에서 한 사람의 행동에 있어서 효율적이고 결단력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사소한 작업이나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작업에 너무 많은 시간을 소비하면 생산성이 저하되고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속도가 느려질 수 있습니다. 대신 이 글은 개인들이 앞으로 나아가고 성공을 이루기 위해 기꺼이 과감한 행동을 취하고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칼로 밧줄을 자르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거나 장애물을 극복하기 위해 빠르고 결정적인 행동을 하는 비유입니다. 이 글은 급변하는 경쟁 환경에서 사전 예방적이고 자원이 풍부한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하고자 하는 일은 반드시 착수하기 전에 충분히 연구하라. 이 글은 프로젝트나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철저한 연구와 준비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실사를 하고 필요한 모든 정보를 수집함으로써 잠재적인 과제와 위험을 파악하고 이를 완화하기 위한 효과적인 전략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철저한 연구는 또한 개인이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리고 현실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잘 알고 효과적인 행동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일과 삶에 대한 접근법에서 부지런하고 책임감 있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를 제대로 하기 위해 시간을 갖는 것은 궁극적으로 더 큰 성공과 성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자기의 성명이 모든 말 가운데 가장 사랑스럽고 존중하게 들리는 말이다. 이 글은 누군가의 이름을 사용할 때 그들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존경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말할 때 그들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에 힘을 강조합니다. 다른 사람의 전체 이름으로 주소를 지정하면 해당 사람의 신원을 확인하고 개인적인 연결을 설정하는 데 관심이 있음을 나타냅니다. 이는 긍정적인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성공의 열쇠가 될 수 있는 비즈니스 또는 전문적인 맥락에서 특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은 관계를 만들고 신뢰를 쌓을 수 있는 간단하지만 강력한 방법이며 향후 상호작용에 대한 긍정적인 어조를 확립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 글은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고 사려 깊은 의사소통을 통해 의미 있는 연결을 만드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명심하라. 행복은 내가 누구인지 혹은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 행복은 전적으로 네가 생각하는 것에 달려있다. 이 글은 행복이란 단지 자신의 소유나 지위와 같은 외부적인 상황에 관한 것이 아니라 주로 마음의 상태라는 생각을 강조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태도는 우리의 전반적인 웰빙과 행복감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며 긍정적인 생각과 태도를 배양하는 것은 삶의 더 큰 행복과 만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감사, 긍정, 그리고 회복력에 초점을 맞추면 우리는 인생의 도전을 헤쳐나가고 가장 어려운 상황에서도 기쁨과 성취감을 찾는 데 필요한 정신적, 감정적 자원을 쌓을 수 있습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신념을 통해 우리 자신의 행복을 형성하는 힘을 가지고 있으며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사고방식을 배양함으로써 우리는 더 만족스럽고 만족스러운 삶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실패로부터 성공을 발전시켜라. 좌절과 실패는 성공으로 가는 두 가지의 가장 확실한 디딤돌이다. 이 글은 실패와 좌절이 성장과 배움의 기회가 될 수 있고 궁극적으로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생각을 강조합니다. 실패를 학습 과정의 자연스러운 부분으로 그리고 귀중한 피드백과 경험의 원천으로 봄으로써 개인은 도전과 좌절 앞에서 인내하는 데 필요한 회복력과 결단력을 기를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실패로 낙담하기보다는 개인이 성장과 개선을 위한 발판으로 삼고 각각의 새로운 도전에 낙관과 결단력을 가지고 접근할 것을 권장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그들의 목표와 열망을 성공시키고 더 성취감 있고 보람 있는 삶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기술, 지식, 경험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바람이 불지 않을 때 바람개비를 돌리는 방법은 내가 앞으로 달려나가는 것이다. 이 글은 특히 외부 환경이 우리에게 유리하지 않을 때 때때로 우리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사전 예방적이고 창의적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강조합니다. 유리한 조건을 기다리거나 외부 요인에만 의존해 원하는 결과를 도출하기보다는
개인이 스스로 행동에 나서 상황을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대목입니다. 사전 예방적이고 창의적이며 자신의 기술, 지식 및 자원을 사용함으로써 개인은 힘들거나 어려운 상황에서도 장애물을 극복하고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단순히 일이 일어나기를 기다리거나 성공을 위해 외부 요인에 의존하는 것보다 자원이 풍부하고 적응력이 있으며 자신의 삶과 목표를 소유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외부로부터 박수갈채를 구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모든 행복을 다른 사람의 보관에 위탁하는 것이다. 이 글은 자신의 자존감과 행복감을 다른 사람들의 손에 맡김으로 다른 사람들로부터 검증이나 승인을 구하는 것이 불안정한 행복의 원천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강조합니다. 외부적인 검증을 추구함으로써 개인은 다른 사람들의 의견과 피드백에 지나치게 의존하게 될 위험이 있고 비판이나 거부에 지나치게 민감해질 수 있습니다. 대신 이 글은 개인들이 그들 자신의 가치와 목표, 그리고 열망에 기초하여 그들 자신의 자기 가치와 행복에 대한 감각을 개발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개인의 성장, 자기인식, 진정성에 초점을 맞추면 개인은 외부 요인에 의존하지 않는 보다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행복의 원천을 만들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이 글은 자신과의 건강하고 긍정적인 관계를 배양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검증이나 행복을 위해 외부 요인에만 의존하지 않는 것을 안습니다. 세상의 중요한 대부분의 것들은 희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끊임없이 도전한 사람들이 이룬 것들입니다. 이 글은 위대한 것들을 성취하기 위해 자신을 편안한 영역 밖으로 밀어내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이는 위대한 업적을 이룬 사람들이 어렵거나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 도전하고 역경과 불확실성 앞에서 인내함으로써 그렇게 했음을 시사합니다. 도전을 받아들이고 위험을 감수함으로써 개인은 장애물을 극복하고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회복력, 창의력, 그리고 결단력을 기를 수 있습니다. 이 글은 또한 희망이 항상 쉽게 명백한 것은 아니며 개인은 때때로 그들의 행동과 목표에 대한 헌신을 통해 그들 자신의 희망을 만들어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궁극적으로 이 글은 불확실성과 역경에 직면하더라도 위대한 것들을 성취하기 위해 행동을 취하고 기꺼이 자신의 편안한 영역을 벗어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상대방을 비판하지 말라. 비판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 글은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비판을 피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이는 비판이 갈등을 해결하거나 관계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거나 효과적인 접근법이 될 수는 거의 없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대신 그것은 종종 방어, 분노, 의사소통의 붕괴로 이어집니다. 카네기는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공감, 존중, 이해를 통해서라고 믿었습니다. 비판을 피하고 대신 듣고 이해하고 공통점을 찾는 데 집중함으로써 개인들은 다른 사람들과 더 긍정적이고 생산적인 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사람들이 건설적인 피드백이 가혹하거나 부정적인 비판을 통해 전달되는 것보다 긍정적이고 공손한 방식으로 전달된다면 더 수용적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궁극적으로 이 글은 비판이나 부정보다는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태도로 의사소통과 관계에 접근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마음속에서 즐거운 듯이 만면에 웃음을 띄워라. 어깨를 쭉 펴고 크게 심호흡을 하자. 그리고 나서 노래를 부르자. 노래가 아니면 휘파람이라도 좋다. 휘파람이 아니면 콧노래라도 좋다. 그래서 자신이 사뭇 즐거운 듯이 행동하면 침울해지려 해도 결국 그렇게 안 되니 참으로 신기한 일이다. 이 글은 개인들이 긍정적인 태도를 취하고 노래나 휘파람과 같은 간단하고 즐거운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그들의 기분과 태도를 개선할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의식적으로 얼굴에 미소를 짓고 자세를 바로 하는 것을 선택함으로써 비록 그들이 특별히 행복하거나 긍정적으로 느끼지 않더라도 개인들은 그들의 정신 상태를 바꾸고 그들의 기분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사람의 기분을 좌우하는 외부 상황을 기다리는 것보다 행동을 취하고
적극적으로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채택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기분과 태도를 개선하기 위해 작은 단계를 밟음으로써 개인들은 전반적인 행복을 개선하고 더 긍정적이고 만족스러운 삶을 만들 수 있습니다. 미소는 만물의 영장인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특권적인 표현법이다. 이 귀한 하늘의 선물을 올바로 이용하는 것이 사람이다. 문지기에도, 사환에게도, 안내양에게도, 그 밖의 누구에게나 이 미소를 지음으로써 손해나는 법은 절대로 없다. 미소는 이를 유쾌하게, 교제를 명랑하게, 가정을 밝게, 그리고 수명을 길게 해준다. 이 글은 긍정과 호의의 강력하고 보편적인 표현으로서 미소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미소는 오직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권이며 그것은 현명하고 관대하게 사용되어야 하는 선물이라는 것을 암시합니다. 문지기든 하인이든 가이드든 다른 사람들과 미소를 공유함으로써 개인은 일을 더 즐겁게 하고 회사를 더 즐겁게 하며 집을 더 밝게 만드는 긍정적이고 친근한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는 미소가 주변 사람들의 기분뿐만 아니라 자신의 기분을 향상시키는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방법이라는 것을 암시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미소를 공유함으로써 개인들은 그들의 상호작용과 관계의 질을 향상시키는 더 긍정적이고 고무적인 분위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이 글은 긍정적인 태도의 중요성과 미소와 같은 작은 몸짓의 힘이 한 사람의 삶의 질과 그 주변 사람들의 삶을 향상시키는 데 있어 중요함을 강조합니다. 현재의 이 시간이 더할 수 없는 보배다. 사람은 그에게 주어진 인생의 시간을 어떻게 이용하였는가에 따라서 그의 장래가 결정된다. 만일 하루를 헛되이 보냈다면 큰 손실이다. 하루를 유익하게 보낸 사람은 하루의 보배를 파낸 것이다. 하루를 헛되이 보내는 것은 내 몸을 소모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 글은 시간의 중요성과 개인의 미래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강조합니다. 이는 현재의 시간이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 현명하게 사용되어야 하는 귀중하고 가치 있는 보물이라는 것을 암시합니다. 하루하루가 무언가를 이룰 수 있는 기회이고 하루를 허비한다면 상당한 손실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간을 유익하게 사용하는 사람들이 세상의 보물을 캐낸 사람들이라는 것을 암시하며 시간은 낭비되어서는 안 되는 귀중한 자원이라는 것을 암시합니다. 또한 시간 낭비의 부정적인 결과를 강조하며 그것이 개인의 몸을 소비하고 궁극적으로 그들이 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시간은 현명하게 사용되어야 하는 귀중한 자원이며 시간을 생산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은 목표를 달성하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시간의 가치를 인식하고 그것을 최대한 활용함으로써 개인은 자신을 위해 더 나은 삶을 만들고 그들의 노력에서 더 큰 성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어떤 일에 열중하기 위해서는 그 일을 올바르게 믿고 자기는 그것을 성취할 힘이 있다고 믿으며 적극적으로 그것을 이루어 보겠다는 마음을 갖는 일이다. 그러면 낮이 가고 밤이 오듯이 저절로 그 일에 열중하게 된다. 이 글은 성공을 달성하기 위해 무언가에 완전히 참여하고 헌신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그것은 목표를 진정으로 믿기 위해서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자신감이 있어야 하고 필요한 노력을 기꺼이 해야 한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자신의 추구에 완전히 몰두하는 이러한 사고방식은 성공을 달성하고 자신의 잠재력을 성취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여겨집니다.